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소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도 2021년 8월 누적으로만 약 16기가와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증가 속도와 맞물려 드론을 활용한 태양광 점검에 대한 관심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가이드나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는 상태로 각각의 개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만 촬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 드론 점검에서 활용되는 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에어센스에서는 국제 표준 가이드와 국내 O&M 유지관리 업체의 현장 경험, 그리고 ITC 국제 열화상 전문 기관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드론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점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조적인 용도로 사용 바라며, 무분별한 시장의 혼동과 오해를 줄이고 현업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기술서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추후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렇게 계속적으로 꾸준한 내용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이 태양광 매뉴얼 작업에 있어서 IEC, 즉 국제전기표준회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EC 표준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운용 중인 태양광 모듈, 그리고 발전소의 실외 적외선 열화상 검사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화재 예방을 위한 예방정비, 전력 생산을 위한 시스템 이용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모듈 품질 점검 등을 지원하는 표준 문서입니다. IEC 표준에는 검사 지침으로 측정 장비,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조건, 검사 절차, 검사 보고서, 그리고 인력 자격 및 열 이상 매트릭스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IEC 표준 준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범 사례와 마찬가지로 확립이 되고 합의된 표준은 업계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태양광 사이트에 성능을 최적화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IEC 표준에 따라 열화상 온도 측정 과정을 검증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태양광 사이트는 100% 이 IEC 표준을 준수해야 할까요? 네, 이것은 흑백 논리의 답변은 아니지만 규정 준수의 이점은 데이터가 더 강력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패널 제조업체에 대한 클레임이 있는 경우 IEC 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공정이 표준화되어 있어 더 많은 신뢰성과 권한을 제공하므로 법정 소송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요소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어센스에서는 이 IEC 국제전기표준회의를 준수할까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IEC는 원래 2005년도에 휴대용 검사를 위해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드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획득 시 준수할 수 없거나 비현실적인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센스에서는 이 IEC 표준을 충족하면서 품질과 운용성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공간 해상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에 따라서 픽셀당 3cm, 3cm의 최대 공간 해상도가 필요합니다. 고해상도를 원하는 이유는 태양 전지판의 모든 셀에 충분한 측정 온도 샘플을 갖기 위함입니다. 이 평균 태양 전지의 크기는 가로 세로 약 한 16cm by 16cm 정도 됩니다. 물론 제조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센서에 픽셀이 포함되어 정확한 측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표준에서 셀당 약 한 25개 정도의 측정 값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에어센스에서는 약 한 35m에서 약 한 50m 정도의 고도로 비행을 하여 픽셀당 5cm 또는 최근에 소프트웨어의 처리 능력 향상으로 픽셀당 약 5.5cm의 해상도로 또는 셀당 최소 9개 픽셀 이상을 측정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픽셀당 3cm 해상도를 준수하기 위해 고도를 더욱 낮춰서 한 약 23m 정도의 고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비행 시간보다 약 한 2.5배 또는 3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 수집 비용의 막대한 증가로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IEC 표준에 부합하지는 못하지만 이 열화상 온도 측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9개 픽셀 이상이 포함되므로 운용성에 있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 수집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굉장히 높은 고도, 약 픽셀당 15cm 정도의 하나의 픽셀이 포함되게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온도 정확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사량, 방사조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조도는 태양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에 떨어지는 비율로 정의가 됩니다. 전력 단위는 와트입니다. 일사량의 경우 단위 면적당 전력을 측정하므로 이 방사조도는 일반적으로 제곱미터당 와트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가장 높은 태양광 발전은 보통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입니다. 물론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IC 표준은 비행을 위한 최소 방사조도 제곱미터당 약 600W를 나타내며 에어센스는 이 표준을 준수합니다. 에어센스는 ITC 열화상 진단 기술자와 IEC 표준을 기반으로 운영비용, 효율성 및 품질 간의 이상적인 균형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IC 표준에는 열화상 방사율 보정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측기는 특히 외부 환경에 의해 온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에어센스에서는 보정 패널을 활용한 열화상 방사율 보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방법과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촉식 온도 계측기를 활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드론으로 취득된 데이터의 신뢰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보정 절차를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